투자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딥사이트 시간인데요. 최근에 다시 친환경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중요성은 뭐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인데요. 유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그런 가운데 태양광, 풍력, 수소, 친환경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 어떻게 봐야 되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오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병화 이사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뭐 친환경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수소 이런 거 뜨기 전부터 그쪽을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었고 그동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고유가 상황들은 어제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 증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고유가 상황은 당분간 간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가 좀 다시 주목받는 어떤 동력이 되는 건가요? 유가랑 네.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뭐 러시아 사태 네. 때문에 올라왔지만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고유가가 유발된 건 맞지만 예. 지금 이제 유럽이 급한 것은 가격을 떠나서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오는 천연가스, 원유, 석탄 이런 거를 이제 대체하는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정을 하게 되면 유가의 레벨은 약간 낮아지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제재 또는 러시아로부터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유럽의 정책은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공급, 천연가스나 원유의 공급은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유가의 레벨이 100불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뭐 좀 낮아진다 하더라도 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뭐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더 관심을 가질 이유입니다. 유가는 변동성이 있고 더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유가가 안정된다고 해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많은 요인들, 뭐 환경적, 정치적, 지리적인 위치,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관련된 에너지 시장에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관련된 이슈를 어떤 거를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일단 뭐 전쟁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EU도 새로운 친환경 계획을 리파워 최종 계획을 발표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 차례 합니다만 RE100이라는 기업들이 친환경을 100% 사용하겠다는 목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사님은 어떤 걸 좀 중요시 여기세요?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러시아로 인한 네. 그 에너지 공백을 메우는 이런 이제 효과들이 나비 효과를 전 세계에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리파워 EU라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는데 이 리파워 EU라는 계획 자체가 예. 풍력, 태양광을 2030년까지 대규모로 확보하는 겁니다. 뭐 태양광은 한 600기가, 풍력만 하더라도 한 480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난 재생에너지를 유럽에 설치를 해서 전력으로 사용을 하고 원래도 유럽은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더 가속화된 건가요? 더 가속화되고 예. 있죠. 뭐 그리고 남은 부분은 이제 수소로 그린 네. 수소를 가지고 천연가스 대신 이제 수소를 쓰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EU의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풍력 태양광 시장이 유럽 시장이 2배 이상 커져야 됩니다. 연간 시장 자체가 뭐 국가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네.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력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수소 산업도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네. RE100은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오늘 이사님 얘기 나온 길에 한 번은 얘기를 하고 와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하는 계층들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이제 기업들이 생산 활동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목표를 설정한 거고 글로벌 기업들, 국내 기업들도 대기업들은 좀 일부 좀 뛰어드는데요. 이건 뭐 약간 상징적 의미 혹은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실제로 좀 이에 따른 먹거리가 좀 창출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처음에 생길 때만 하더라도 네. 기업들이 그냥 좀 윤리적인 기업이다. 선언적인 의미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 RE100이 워낙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예. 자생적인 단체고요. 전 세계 370개 대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대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한 9개 정도까지 이 가입 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아마 조만간 삼성전자그룹 전체가 웬만한 기업 빼고는 다 이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재생에너지 확대의 동인이 되는 거죠. 아리백이라는 것은 무조건 풍력, 태양광 또는 뭐 일부 재생에너지를 해야 됩니다. 뭐 원전이 여기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삼성전자 하나가 쓰는 발전량보다 더 작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만 가입을 해서 계획대로 실천한다 하더라도 국내 풍력, 태양광의 설치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깔려 있는 것보다 더 이상, 그 2배 이상 이제 돼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아마 영향이 클 것으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14년에 영국의 비영리 단체가 시작한 거니까 시간은 됐는데 다시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알리100 어렵잖아요, 용어가. 100% 기업들이 어쨌든 아젠다를 설정한 거다.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재생에너지로. 자, 조금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가야겠죠. 수소 얘기를 할 텐데요. 작년 여름만 해도 제가 기억나는 게 출연자가 오시면 수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코너에서 수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수소 얘기를 하고 수소 얘기 엄청나게 했는데 이제 뭐 사실 몇 개월이 지나니까 한동안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다시 주목받는 게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감도 있는데 수소를 다시 봐야 될 때가 된 겁니까? 수소가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워낙 이제 강하게 육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권 교체기가 오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제 수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뭐 톤 다운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그 추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소법도 개정이 늦어지고 해서 수소 관련된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죠. 근데 막상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났는데 인수위 국정과제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수소법도 통과가 됐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행정부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와 관련된 정책, 우리 뭐 수소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주요 아젠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정부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소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뭐 기술적 변화나 우리가 뭐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얘기고요. 조금 더 직접적인 얘기로 바로 들어가면요. 수소에 관한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작년에 했다가 정권 바뀐다고 안 할 건 아니고 분명히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어쨌든 꾸려갈 거고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수소 경제 관련해서 좀 투자자들이 접근할 때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좀 압축해 가는 게 좋습니까? 수소가 이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EU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미국도 올해부터 수소 투자가 본격화 됩니다. 거의 그 10조 이상의 돈이 이제 미국 연방정부 돈이 투자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수소 산업은 이제는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로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도 똑같습니다. 핵심 소재냐 부품이냐 이 부분을 이제 가리셔야 되고요. 또 그레이보다는 그린 수소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최근에 수소는 이제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이사님도 이게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만 시장에서 사실 먼저 움직인 거는 태양광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으로 시장에 관심이 넘어오는 건데 그 이유들은 태양광은 뭐 폴리실리콘 가격 이런 요인들입니까? 태양광은 워낙 지금 그 설치가 좀 쉽잖아요. 풍력에 비해서.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정책을 할 때 요즘은 태양광을 제일 먼저 육성을 합니다. 그 설치량의 지원 정책의 강도도 태양광이 좀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태양광 시장은 연간 보통 한 20-30% 성장을 하는데 풍력은 한 10% 성장이죠. 물론 해상 풍력은 그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이 잘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뭐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저께 연방정부 땅에 설치하는 풍력과 태양광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받는 비용들이 있어요. 땅을 빌려주는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5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태양광 주식이 많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도 어저께 많이 올랐고요.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태양광도 강하고요. OCI, 단화솔루션 돌아가면서 오르고요. 다음에 또 지금 풍력 쪽으로 좀 관심이 옮겨졌는데 국내에도 풍력 생산을 위해서 여러 그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발전 단가나 효율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풍력은 글로벌리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뭐 육상보다 해상 풍력으로 간다는 게 포인트라고요. 네. 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단가가 높아요. 예.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러면 단가가 높아서 안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네. 뭐 RE100이라든지 또 탄소국경 조정세라든지 뭐 그 탄소국경 조정세도 유럽만 하려고 하다 지금 미국까지도 도입하는 쪽으로 지금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로 무역 장벽을 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별로 없어요. 국내에 어쨌든 풍력, 태양광을 많이 하는 수밖에.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이 가격이 비싼 거는 작게 해서 그런 거거든요. 왜 해외처럼 연간 막 10기가, 20기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규모의 경제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당장 아리백 기업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설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마 그렇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쭉 말씀하신 친환경 관련된 것 가운데 어디가 지금 가격 상승 뭐 정책이라든지 가격이 오른 거라든지 미래를 볼 때 태양광, 그다음에 말씀하신 수소, 풍력, 원전은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놓고 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전 관련주도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수소, 태양광, 풍력, 친환경, 원전 이렇게 섹터를 본다면 한쪽으로 좀 집중해야 된다면 어느 쪽이 투자 매력도가 지금 가장 높을 때일까요? 아무래도 해상풍력이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성장률 자체가 많이 높습니다. 해상풍력은 중국 시장은 이제 폐쇄 시장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설치량 추이를 보면 2030년까지 연평균 한 26% 정도 성장을 합니다. 네. 이 수치는 이제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 전기차 고속 성장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전기차가 제가 추정치가 2030년까지 연평균 24%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전기차 성장보다도 해상풍력의 성장이 더 큰 거죠. 예. 그래서 해상풍력 업체들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래도 뭐 글로벌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들은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판도 변화, 엄청난 그 내생적, 외생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있는 거죠. 그건 주제 사실이고요.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기업 이야기, 종목 이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에너지 시장의 변화, 신재생 에너지의 업황을 주도할 종목은 뭐냐? 수소부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좀 보면요. 수소는 대표적으로 보면 뭐 두산 퓨얼셀,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이제 큰 기업들인데요. 뭐 좀 주가나 이런 건 좀 주춤주춤합니다. 네. 네, 뭐 그 수소법 통과가 좀 늦어진 것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정책적인 변화가 오면 이게 발전 사업자들 좀 기다리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충 마무리가 돼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6월, 7월부터 수주들이 이제 계속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예. 실적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 우상향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워낙 주가들도 좀 많이 빠져 있어서 글로벌리 수소 관련주들 중에서 제대로 된 이익이 나는 회사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두산 퓨어셀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뭐 흔히 하는 플러그 파워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아직도 많은 적자가 나고 있죠. 그래서 두산 퓨어셀은 뭐 지금 꼭 담아 가지고 가셔야 할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른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소재나 핵심 부품을 좀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뭐 상하 프론텍 이런 것도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러셨잖아요. 예. 효성 첨단 소재, 그런데 탄소섬유, 소재, 그리고 예. 상하 프론텍의 그 수소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멤브레인 네. 핵심 소재주기 때문에 그 세 종목 정도는 꼭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사실 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성과를 내줘야 산업이 되는 거죠. 수소에서 두산 퓨얼셀, 원전에서 옛날에 두산중공업, 에너빌리티 이런 데가 사실 실적을 내줘야 산업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최근 동향들은 그 섹터 안에서도
굉장히 시총이 작은 종목들로만 이렇게 쫙쫙쫙 가니까. 수급이 아무래도 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요. 시장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좋다고 분석해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안 가고 원전 관련주들로 조금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건 뭐 시장에 지속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수소 봤고요. 풍력인데 풍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핵심 키워드는 해상 풍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해상 풍력 접근하게 되면 볼 기업은 어디입니까? 해상 풍력은 아무래도 삼강 M&T라는 회사가 가장 이제 탑픽이고요. 네. 삼강 M&T는 해상 풍력 안에서도 가장 지금 공급 부족이 심각한 하부 구조물을 하는 글로벌 이제 업체가 되었습니다. 네. 이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은 구할 데가 별로 없어요. 원래 유럽에 중견기업들 몇 개가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럴 만한 기술적인 능력이라든지 또는 거의 조선소급의 야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할 만한 국가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상강 M&T는 아주 오래 전부터 그 해양 구조물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판으로 시장에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이 미국 쪽에 북동부 연안의 해상 풍력 그 개발하는 업체들로부터 지금 공급 의뢰를 받고 있어요. 그건 대단히 예외적인 케이스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북동부는 사실은 너무 멀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요. 운송해가지고는 돈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거기서 주문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는 거고요. 이 회사가 지금 27만 평 정도의 야드를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 50만 평의 신규 야드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전용 단지를 만들게 되는 거라서 관련된 이제 그 수주나 매출액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 구조물 쪽 이게 굉장히 그 무게도 있고 그죠. 네. 근데 기술력은 있다는데 이거를 뭐 일본도 해상 풍력 단지를 그쪽 개발하는데 일본 북미 쪽으로 이거 가져가면서 뭐 원가 다 깔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수요, 그다음 기술력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이제 그런 운송비들은 사실은 그 단지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그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부담을 하면서도 구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부 구조물이 이제 없으면은 이게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이 안 되죠. 제일 먼저 시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뭐 이 회사는 선별해서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 잔고가 이미 2조 정도가 넘었거든요. 한 2년 반치의 매출액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야드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선별해서 받고 있고. 야드가 이제 작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주차장을 비워서 지금 그거를 생산 야드로 쓰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당분간은 하여튼 실적도 굉장히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지배 구조가 바뀐 것도 삼강 M&T는 조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대규모 돈이 필요하니까요. 50만 평 야드 개발하는데 한 5천억 이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SK그룹이 일대 주주로 이제 들어오죠. 7월 달에 아마 주급 납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 야드가 개발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야드는 이미 지금 해외 풍력 업체들이 서로 지금 자기들이 예약을 하겠다. 물건을 줄 테니까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공사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 기업 가치에 선반영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동국 SNC도 말씀하죠. 여기 동국 SNC는 타워 쪽이던가요? CS-윈드하고 똑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 공장이 있었고 이 회사가 이제 그 증설을 안 했어요. 한 10년 동안 되게 좀 보수적인 기업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작년 연말부터 포항 항만에다가 해상풍력 타워를 할 수 있는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도 일단 뭐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해상풍력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공장이 이제 하반기에 완공이 되면서 해상풍력 타워를 할 수 있는 이제 회사가 되는 것이고요. 국내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원전 얘기는 워낙 많이 했습니다만 재생에너지 쪽도 지금 균형적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그 정책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풍력 쪽에서 그 좀 많이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들이 설정이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풍력은
태양광과 달리 국내에서는 네. 대부분 다 대기업들이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태양광은 조그만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좀 친기업 정부이다 보니 좀 풍력 쪽에 힘이 실리는 것 같고요. 국내에 풍력을 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이 사업자 동국 SNC가 좀 유리하죠. 상강 MNT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섹터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한병화 이사님 좀 선호주 타픽 종목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네. 타픽은 뭐 아무래도 실적까지 겸비를 해야 네. 되니까요. 삼강 MNT가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선호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유가 충분히 그죠? 예. 네. 삼강 MNT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국내에도 지금 해상 풍력 단지를 이제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네. 이제 삼강 MNT는 이제 국내 모멘텀이 큽니까? 여기도 이제 해외 모멘텀이 아니요, 큽니까? 지금은 다 해외입니다. 아, 예. 해외라서 예. 국내에서 만약 조금이라도 예. 되게 되면 이 회사는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점도 좀 유심히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국내 해상풍력단지가 지난 5년간 준비만 했거든요. 근데 이미 정기위원회 허가가 나는 게 13기가가 넘습니다. 그래서 1기가 하게 되면 이 회사한테 들어오는 그 수주 금액만 거의 1조에 가깝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네, 그 중에 꼭 기억하실 거는 네, 해상 풍력이다. 예, 그리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삼강 MNT 하나만 얘기하면 섭섭하니까 또 뭐 수소나 다른 섹터 중에 뭐 한두 가지만 살짝 좀 더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풍력 쪽에 제가 CS 윈드 네. 제가 항상 또 선호하잖아요. 네, 네. CS 윈드는 지금 당장의 이익은 안 좋아요. 근데 이익이 안 좋은 게 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작년도에 유럽과 미국의 대형 타워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정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매출액이 올라가고 수익성이 그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유럽의 아까 러시아 사태 그리고 미국의 아직 이제 그린 부양안 통과 안 된 거 요게 이제 조만간 해결될 거기 때문에 CS 윈드는 사실 글로벌 플레이어잖아요. 예. 유럽, 미국, 뭐 동남아 없는 지역이 공장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CS 윈드도 지금은 이제는 주가가 좀 반등이 충분히 기조적으로 나와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부각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업계의 변화들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병화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